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냉담함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참 가슴 아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식이 무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한때는 우리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던 아이들이 어느새 커서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의견을 무시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무시, 왜 그러는 걸까요? 김정혜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정혜 씨는 68세로 평생을 자식 교육과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경기도에, 딸은 부산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도 오고 명절이면 찾아오는 자식들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뜸해졌고 가끔 만날 때면 김정희 씨의 이야기는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그 이야기는 이미 세 번째 들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엄마는 왜 그렇게 옛날 생각만 해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런 말들이 김정혜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려는 것뿐인데 마치 구시대적인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말로 라떼에는 라떼에는 그런 의미로 들리나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자신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기 일쑤였죠. 이런 상황은 김정혜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세대 차이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에 대한 욕구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며 때로는 부모의 조언이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할 변화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자녀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란 자녀들과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들은 소통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니?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힘으로 컸니? 그래, 너 잘났다. 죄책감 유발하기, 나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잘 됐을 것 같니? 그렇게 키워놨더니 말하는 것 좀 봐. 침묵으로 항의하기, 연락을 끊거나 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합니다. 다른 자녀와 비교하기, 내 사촌은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반응들은 일시적으로 마음의 화를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는 서름을 참지만 말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볼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명확한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박영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인 박영수 씨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을 돌봐주며 행복했지만 점차 집안일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넘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견을 내면 시대가 바뀌었다며 무시당했죠. 여러 번 무시당하고 마음이 상해 있던 박영수 씨는 용기를 내어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이 가정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싶구나. 그리고 구체적인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주중에는 손주를 돌볼 수 있지만 주말은 나의 시간으로 쓰겠다. 집안일은 모두가 분담하며 나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 중요한 가족 결정에는 나도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불편해하던 아들 부부도 점차 이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사용하기입니다. 이영미 씨는 65세의 은퇴교사입니다. 딸과의 대화에서 종종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말을 자주 들었다. 고민하던 이영미 씨는 의사소통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나 메시지 사용하기. 전에는 너는 항상 내 말을 무시해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는 마음이 아프단다. 라고 대화법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적극적 경청하기.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딸도 차츰 엄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점 찾기. 완전히 다른 의견이라도 공통점을 찾아 대화의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영미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도 있단다. 서로의 관점에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태도는 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점차 엄마의 의견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의 대화법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성장과 독립성 유지하기입니다. 최병철 씨는 70세에 은퇴한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두 아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사소한 일까지 물어보고 결정을 대신 내려달라고 했죠. 처음에는 잘 받아주었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버지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최병철 씨는 자신의 독립성을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질수록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에는 모든 정보가 다 있어서 아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 다음으로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고민을 나누는 것이 무뚝뚝한 아들보다 좋았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최병철 씨가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자 아들들에게 연락할 시간 여유도 생기지 않았고 또 아들들에게 심적으로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연락해서 부담스럽던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이 뜸하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하며 걱정이 되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오히려 조언을 구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최병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아이들도 나를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의존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가족 역할 받아들이기입니다. 정순자 씨는 75세의 어머니입니다. 평생 가정의 중심이었던 그녀는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떠나자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고 느꼈죠. 고민 끝에 정순자 씨는 가족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새로운 역할 찾기.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전수하는 지혜의 전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손주들에게 가족 이야기를 해주고 자녀들에게는 평소 집에서 즐겨 먹었던 가족들이 좋아했던 음식의 요리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자 역할하기. 자녀들의 결정에 간섭하기보다 지지하는 역할로 전환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니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네가 감당하거라.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화로운 거리 유지하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말합니다. 내가 평생 중심이었던 가족에서 이제는 조력자로 역할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새로운 역할이 오히려 편안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자녀가 무시할 때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요즘은 다 달라졌어요. 세상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구나. 엄마의 경험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 하지만 때로는 오래된 지혜가 도움이 될 때도 있단다. 우리 서로의 관점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다음 달에 이사하기로 했어요. 이미 계약금도 넣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했구나. 미리 알았다면 나도 의견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앞으로는 중요한 가족 일은 서로 상의했으면 좋겠어. 새 집은 어떤 곳인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이런 대화법 어떠신가요? 자, 이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장기적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 만들기. 이수진 씨는 69세의 어머니로 세 자녀가 모두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소원해지는 관계가 걱정되어 그녀는 가족의 날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두가 모여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바빠서 못 갈 것 같다는 변명이 많았지만 이수진 씨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이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각자 한 달 동안 있었던 좋은 일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보드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시켰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족의 날은 모두가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두 번째, 공통의 관심사 개발하기.
71세인 강동훈 씨와 그의 아들은 서로 대화할 주제가 없어 만날 때마다 어색했습니다. 아들은 IT 회사에 다니며 최신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강동훈 씨는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강동훈 씨는 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능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SNS 사용법, 사진 편집, 심지어 간단한 앱 사용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배움에 열정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삶의 지혜와 경험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되었고 대화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어색했던 아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동훈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통을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재밌어요. 아들과 함께 온라인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와 인정의 표현 연습하기. 67세인 오명자 씨는 딸과의 관계에서 항상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밖에 못하니?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만나도 대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으로 오명자 씨는 하루에 3가지 감사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딸에 대해 감사한 일 3가지를 일기에 적었고 만날 때마다 최소한 1가지는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네가 전화해줘서 정말 기뻤어. 지난번에 추천해준 책 정말 좋더라. 고마워. 네가 항상 바쁜데도 시간 내줘서 고맙구나. 네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좋구나.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감동했고 점점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노년학 전문가 교수는 나이 들어가는 지혜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은 상실의 연속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에서 영향력으로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자녀의 삶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자녀의 인정이나 관심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는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우리는 활력을 유지하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세요. 모든 가족이 이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작은 변화와 개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용서의 힘을 알아가세요. 과거의 상처와 실망을 넘어서기 위해 용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일기 쓰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일기로 표현해 보세요. 감정을 글로 쓰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로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 하며
제3자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객관화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한 점을 찾아 적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거나 자신만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나 메시지 연습하기. 평소 대화에서 너는 이 아닌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해 보세요. 정기적인 만남 제안하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제안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시당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관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어떤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관계 회복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자녀의 인정이나 관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